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어느덧 겨울의 체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 나와 있는 곳은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유익한 정보를 드릴 분 소개합니다. 박대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만나 뵙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바쁘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아니, 요즘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나 싶더니 오늘 너무 춥지 않나요? 네, 너무 추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눈이 시려하거나 네. 좀 바람에 많이 쏘여서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눈 건강을 좋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마 오늘 외출 중이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날씨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오늘은 눈사랑 안과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에 대해서도 이 겨울철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고 네. 그리고 불편해하는 그래서 아마 1, 20대뿐만이 아니고 5, 60대 뭐 젊은 분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자주 호소해서 오시는 그런 증상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건조증과 눈꺼풀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이라면은 정말 눈 건조증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증상일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녹내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타겟층의 주요 대상이 있다면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이 안구 건조증이야말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부터 뭐 5, 60대, 70대까지도 정말 전 연령에 좀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연령층이 늘어날수록 좀 더 네.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요새 미디어 사용도 많고 렌즈를 끼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건조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한번 채팅창을 살펴볼게요. 우리 임채웅님은 방송 전부터 눈사랑안과 번창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눈꽃님, 핵폭탄과 유도탄들님, 아름다운님, 설악산 풍경님, 효사랑님, 행복함의 감사자님은 제주 날씨 어떤가요? 하셨는데 정말 추워요. 오늘은 코트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구름이님, 안구건조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등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글자 볼 때 뿌옇고 침침해서 작은 글자 보는 게 힘듭니다. 이거는 조금 눈의 노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 이것도 건조증의 증상의 하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노안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은 건조증 치료만 잘 되어도 글자 보이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건조증에 대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준비해주신 PPT 한번 살펴보면서 차근히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심해서 여기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환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일단 뻑뻑한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뻑뻑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뻑뻑하고 건조하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건조증인가요?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건조증 증상이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요. 와, 맞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조하고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다닌다고 표현하세요. 와, 이건 정말 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물감으로도 표시하기도 하고 건조한데 거꾸로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럴 수도 난다. 있어요. 우와. 예. 눈물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네. 눈물막은 보호막인데 보호막이 순간 깨져버리면은 눈에서 신경이 자극을 해서 오히려 되려 내 눈을 보호하려고 눈물을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건조증을 해결하는 눈물이 아닌 비정상적인 눈물 흘림으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와, 특이합니다. 진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건데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증을 치료하면 눈물이 덜 나요. 와. 그래서 역설적인 이런 증상도 있고요. 네. 압이 오른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가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눈곱도 잘 낄 수도 있고 사실 다른 결막염이나 이런 증상도 매우 많이 그 중첩이 되지만은 네. 건조증이만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치료하거나 구별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그 난방도 많이 트시고 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좀 안구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예, 겨울 되면은 좀 더 분명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건조한 실내 혹은 바깥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차가운 그 온도 변화 자체도 또 눈물 흘림을 유발하거나 건조증에 좀 더 증상을 배가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건조증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건조해도 침침하게 보이시는 부분도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시야가 깨끗하고 이게 눈물막이 이렇게 이제 아주 눈물막이 깨끗하게 유지가 네. 잘 되는 모습이고요. 네.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특수한 염색을 해보면은 이게 네. 진료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눈물막이 금방 흩어져 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이듯이 자발적으로 네. 염증 혹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상도 더 심해지고요. 이렇게 위에 사진처럼 시야도 더 뿌옇게 보이는 게 가능합니다. 뭔가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좋아지게 해야지 건조증의 그 증상이 좋아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59세 남자분이신데 오래전부터 침침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걸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없냐고 자꾸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물질은 실제로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물막이 이게 녹색, 까만색이 섞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눈물막 코팅이 얇고 잘 되지 않는 건조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이거 뭐 조금만 느낌은 다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유리창 보면은 빗물이 불규칙하게 코팅돼 있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건조증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네. 이제 한 달 동안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열심히 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물증이 조금 더 매끈매끈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침침함이 많이 개선되고 이물감도 안 느껴지고 훨씬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피하게 잘 지내시는 경우예요. 다행이네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안구 건조증을 특히 이제 그 난시가 아니라 저희 눈 한번 수술을 한 이후로부터 더 심해져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 일반 인공 눈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여러분 O, X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지 우리 원장님께서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구 건조증 치료는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인공 눈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O 아니면 X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네, 눈꽃님이 O 해주시고요.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네, 얼른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까지는 O인 줄 알았거든요. 바다물결님도, 눈꽃님도. 근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사실 정확한 정답은 O이기도 하면서도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건조증 치료는 저는 건조증을 밑빠진 물독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면은 물은 채워지다가 또 나가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 채워주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증상이 당연히 개선이 되겠지만 구멍이 크거나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크다면, 즉 건조증이 심하다면은 인공 눈물만으로는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공 눈물을 넣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건조증 치료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요새는 건조증 치료제 안약, 정확하게는 대부분은 이제 눈물을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안약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같이 넣어주셨을 때 이런 구멍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물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즉 네. 건조증을 훨씬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요. 건조증 치료 효과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조증에 대해서 안약을 넣으실 때 그냥 온전히 시중에 파는 것만 넣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 치료의 역할을 하는 안약까지 같이 넣었을 때 조금 더 많이 개선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시중에
인공 눈물 종류도 사실 많고요. 네. 건조증 치료제 안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몇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료를 보셔서 그 건조증도 몇 가지 이제 세부 타입이 있기도 하고 다른 동반된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건조증 치료를 할 수 있고 저는 건조증 치료할 때 이렇게 해요. 인공 눈물 하나만 가지고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은 네. 이제 이렇게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써서 더 많이 좋아진 경우에는 인공 눈물 쓰는 횟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을 굳이 안 쓰고도 예를 들어서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혹은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것만을 쓰고도 훨씬 더 인공 눈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 눈이 뻑뻑한 조는 훨씬 더 덜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또 치료해 놓으면은 나중에 약을 끊어도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갑니다. 건조증 재발이 덜한 거지요. 그렇군요. 저희가 차근히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 좋은 타이밍의 질문이 있어서요.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단은 인공 눈물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인공 눈물이 병으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병으로 되지 않은 일회용으로 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일회용이. 예, 네, 제가 지금 처방받은 것들인데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병에 있는 거에 비해서 일회용에 들어있는 네. 것들은 네. 방부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방부제가 없으면은 인공 눈물을 쓰는데 크게 제한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회용 인공 눈물은 사실은 뭐 나한테 저만감만 잘 맞다면은 꾸준하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네. 다만 병에 들어있는 것도 좋은 제품이긴 한데 횟수가 너무 많으면은 보존제에 대한 노출이 많으니까 조금 눈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신 거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조증 한약을 렌즈를 낀 상태로 넣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답도 비슷한데요. 일단 일회용 인공 눈물은 렌즈를 낀 상태에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존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보존제가 있는 병에 들어있는 안약을 넣으면 렌즈에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즈 낀 상태에서는 일회용 인공 눈물 외에는 다른 안약을 넣는 걸 원칙적으로 잘 허용하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 전문의하고 상담하시면은 때에 따라 조금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일회용 인공 눈물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아래 보니까 이제 수시로 넣어도 되냐, 뉴스에선 자주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약간 이런 고민들도 많으시네요. 네.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일회용 인공 눈물 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했을 때, 땄을 때 순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네. 그게 약간 남아 있어서 그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제 어느 제품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만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아마 눈에 적어도 혹시나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씻겨 내려가고 나머지 안약만으로 안전하게 전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미세 플라스틱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눈에서 흡수되는 개념은 아니라서요. 뭐 그게 실제로 문제돼서 그 질환을 겪으신 분은 아직은 저도 경험하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일회용 안약 넣으실 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충분히 자주 전만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이 일회용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 받을 때 이왕이면 한 번 깐 거 하루 안에 사용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좀 더 좋은가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 얘기가 다른 게 있는데요. 설명서 자세히 보시면은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쓰고요? 예.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일회용 인공 눈물이라기도 하고요. 네네. 너무 많이 남아요. 네, 그렇죠. 아까워요. 네,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정석은 아니지만 네. 원래 뚜껑이 대부분 닫힙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좀 깨끗한 곳에서 보관을 했다 싶으면은 네. 뭐 하루 12시간 안에 네. 두세 번 더 반복해서 넣는 건 크게 문제는 대부분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저희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을 얼른 소개해드리고 또 답변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이 또 안구건조증 외에 또 하나의 그 타이틀이 눈꺼풀염이잖아요. 이게 또 안구건조증이랑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조증 얘기는 많이 하지만 눈꺼풀 염증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일으켜 하는데요. 눈꺼풀 염증 증상이 건조증 증상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뻑뻑하거나 눈곱을 일으키거나 눈물 흘림을 일으키거나 네. 혹은 흐린 것도 유발하는데요. 이 눈꺼풀 염증은 여기 보시면 여기 눈꺼풀 테두리에 이렇게 노랗게 뭔가 침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동글동글 뭔가 송글송글 맺혀 예, 있네요. 저게 다 이제 정상적으로는 맑은 정상적인 윤활유 같은 기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게 혼탁하게 분비물이 굳어버린 건데요. 네. 이런 눈꺼풀염이 있으면은 건조증 증상을 더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치료해야지 건조증 증상과 건조증이 다 같이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꺼풀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그 눈꺼풀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염 세정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거즈 같은 거에 약을 묻혀서 이 눈꺼풀 테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개념인데요. 네. 그런 것들 정도만 해도 눈꺼풀 염증이 크게 좋아져서 건조증 증상이 같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외에는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치료로서는 이제 눈 주변에 광선을 조사해서 눈꺼풀염과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는 IPL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IPL 치료는 이제 피부과에도 사실 존재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에서 응용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광선을 이 눈 주변에 조사를 해주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기름샘 분비들의 기능이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눈꺼풀 염증과 건조증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안과에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효과가 잘 받으시는 분들은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눈꺼풀 테두리에 이제 이런 염증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 눈물도 쓰고 다른 뭐 약도 쓰겠지만은 IPL 치료를 같이 하였을 때 이렇게 깨끗한 기름샘 분비가 이루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져서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이 같이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안과에서 이런 것들 좀 구별해서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보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나고 더 이해가 쉽게 되네요. 저도 사실 안구건조증에 굉장히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눈꺼풀 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원인이었어서 이제 IPL 치료를 받았더니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 이제 실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에 대해서 꼭 고민 있으신 분들, 이게 또 해당되는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체크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또 실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까운 안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눈꺼풀염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제 세정하는 부분은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이라인도 그리시고 안에 섀도우 같은 것도 많이 그리시다 보니까 뭔가 아이 클렌저 이런 걸 해도 이래서 약간 내가 더 아래 분비물이 많이 쌓이나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여성분들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화장품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눈꺼풀 테두리 염증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분들은 화장을 조금만 옅게 하시거나 네. 눈꺼풀 테두리엔 좀 화장품 가루 덜 묻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눈꺼풀 염증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좀 해당되는 경우에 클렌저를 써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도움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차분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들 남겨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많이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트님께서요. 선생님, 현재 한쪽 눈꺼풀이 살짝 부어있고 붉어진 상태입니다. 다래끼로 진단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네요. 다래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이고요. 티도 별로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위의 상태만 계속 지속 중인데 혹시 다래끼 외에 의심되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염증의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다래끼가 사실 연관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습을 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눈꺼풀 염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약물 치료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세정제 치료요법이 도움될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IPL 치료가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김세윤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작은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안경을 써야만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물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거는 가까운 글씨가 덜 보이는 거라면은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 경우가 1차적으로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게 다른 백내장 혹은 뭐 녹내장 혹은 망막 질환 그런 것들로 인한 게 아닌지를 한번 안과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꼭 가까운 안과에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또 안과 방송을 하면서 좀 생각하게 된 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이 안과에서 정기검진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기검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대담함님께서는 원장님 디쿠아스 점화액 3%랑 큐알론 점화액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큐알론 점화액을 넣어도 될까요? 병원에서는 디쿠아스 점화액을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친구한테 안구건조증 약이라면서 큐알론 점화액을 받았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네요. 네. 디쿠아스 점화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조증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 눈물과 다르게 눈물 분비 능력이 향상되는 대표적인 안약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기로 큐알론 점화액은 아마 일반적인 인공 눈물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디쿠아스 점화액이 좀 더 고기능성 안약, 좀 더 높은 계열의 안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잘 맞으시는 분들은 디쿠아스 점화액 하나만 써도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뭐를 써야 될지 좀 고민이라면 네. 디쿠아스 점화액을 먼저 병원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병원에서 디쿠아스만 한 가지만 이제 그 처방 받으셨다면 그것만 먼저 단독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혹시 증상 개선이 미약하다면 큐알론 같이 하루에 4번 이상 같이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하루에 4번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스튜디오인가요? 항상 제주 라이브 할 때마다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뭔가 SF 영화 같아요. 여긴 어딘가요? 하셨는데, 자,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만져지는 곳이고요. 눈사랑 안과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라이브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병원을 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이 현장감이어서 그런지 배경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눈사랑안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봄샘 문제로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IPL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좀 별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안나 JJ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과에서 처방해 주신 인공 눈물과 안구 찜질을 하고 있는데 눈기름을 매일 짜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질문 주셨네요. 아마 이제 여러 번 치료해 보시고 조금은 증상 호전이 부족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사실 종종 만납니다. 이제 여기 마이봄샘 문제가 결국은 눈꺼풀염의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IPL 치료 받는 게 아마 도움이 됐었던 상황으로 이제 생각되어서 치료 받으셨을 텐데 IPL 치료에 반응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하게 되는데 눈기름을 짜주는 게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건조증 치료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조합이나 다른 계열의 안약을 썼을 때 네. 혹은 안연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조금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네. 눈기름을 짜주는 게 도움이 돼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 지인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도 되나?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하기는 네. 어렵고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그 직접 짜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뜨거운 물수건을 눈에 얹어놓고 한 10분씩 살살 눌러가면서 그 찜질하는 것도 네. 약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신연정님께서는요, 갑자기 책을 읽으려 하니 아른거려서 멀미가 날 것 같아 안과를 찾아 방문했는데요. 노안이 시작이라고 하네요. 안경 맞추실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다음에 할게요 하셨는데요. 시력을 조금 더 이렇게 노안되는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완전한 방법은 없다가 아쉬운 대답이긴 한데요. 늦출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슬라이드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노안이 조금씩 진행돼서 가까운 거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건데요. 미디어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겠고 멀리 있는 숲이나 나무 같은 거 볼 수 있다면 네. 눈의 스트레칭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 영양제들을 한두 가지 선정하셔서 꾸준히 드시는 게 이 노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가리윤이 그 점안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저거는 이제 백내장 진행 억제 안약이긴 한데요. 네네. 저 약 자체 성분도 항산화제라서 저걸 넣었을 때 노안이 좀 늦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런 것들 저는 종종 처방을 해서 네. 조금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들이 꽤 있네요. 네. 경희로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저는 잠들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네오마이신인가요? 네. 네, 넣고 있는데요. 시력이 매우 흐립니다. 일회용도 여러 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민이 있으시네요. 네. 흐린 느낌을 이제 네오마이신 연고는 항생제 연고인데요. 아마 그 눈꺼풀염의 모습이 조금 있어서 아마 처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회용 인공눈물 처방받고 하셔도 호전이 부족하다면은 조금 더 다른 계열의 그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이용하는 게 도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욘디 또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쓰고 있는 채널인 만큼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겨울철이라 그런지 또 요즘 또 그 미디어 노출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호야님께서는요, 녹내장 안약을 저만하고 난부터 건조증이 생겨서 레스타시스와 인공눈물을 규칙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한 달 전 IPL 시술을 했음에도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라는 고민을 주셨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녹내장 안약이 사실 건조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녹내장 안약이 건조증을 안 일으키는 건 없기 때문에 혹시 녹내장 안약이 그 병에 든 약, 즉 보존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일회용 녹내장 안약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레스타시스는 마찬가지로 건조증 치료제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약이거든요. 그거는 보통은 계속 쓰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염이 좀 더 강한 건지 아니면 건조증이 강한 건지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PL 시술 때문에 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IPL이 뭐 잘못된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설악산 풍경님께서는 난시가 심해지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난시는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뭐 시력이 조금 더 잘 안 보이는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난시가 심해지는 것처럼, 즉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게 심해질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난시는 기본적으로 성인 때 잘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조증을 심해져서 보이는 게 불편하다면은 건조증 치료를 잘 되었을 때 보이는 게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경희로님께서는 안경점을 갔더니 보호 안경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도수가 없는 안경을 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눈이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외선 보호가 되어 있는 안경으로서 자외선 차단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안경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람 같은 게 덜 노출되니까 건조증은 덜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안경 꼈다고 해서 시력적으로 뭐 안 좋은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괜찮으시면 저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창틀님께서는 좀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스마일 라식을 저는 2년 전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 보통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인공 눈물을 넣은 직후에 잠시 동안만 좀 또렷하게 보이고요. 보통 인공 눈물을 넣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거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눈이 촉촉하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걸로 보아 건조증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조증 관리나 치료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평생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야 하는지, 라식을 하고도 안 보여서 눈을 찌푸리고 다닙니다. 라는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네, 창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건조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공 눈물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을 전문적으로 좀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IPL 치료, 네. 혹은 눈꺼풀염 치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건조증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그 눈물점 막의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 네. 빠져나가는 길이 이제 눈하고 코로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눈물막을 좀 더 두껍게, 눈을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좀 방법들이 있네요. 네. 김현정님께서는요,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압이 높은데 안구 건조증이 자주 생기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눈의 피로도가 밤에 자주 생깁니다. 네. 아마 안압이 높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압이 높지 않은데 뭔가 누르는 것처럼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건조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면은 안압이 높다고 하시는 부분도 많이 좋아져서 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물론 진짜 안압이 높은지 않은지를 안과에서 재보는 거는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조증이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꼭 교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안구 건조증이 특별히 이제 아침에 심한 분도 있고 밤에 심한 분도 있고 좀 다 다른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일반적인 건조증은 오후나 저녁 되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염증이 있잖아요. 네네네. 눈꺼풀 염증은 아침에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거의 이러면서 지팡이를 찾듯이 이렇게 안구 건조증 약을 찾게 되는데요. 또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80살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33살 청년인데요. 밝은 곳을 보면서 눈을 깜빡이면 뿌연 연기가 순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것 또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의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건조증 증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조증 치료가 잘 되어서 이 증상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문증의 증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비문증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눈 안에 그 떠돌아다니는 이제 부유물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안과에서 한번 그 두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는 거는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움님께서는 눈꺼풀 IPL 시술 시에 레이저가 눈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위험성 부분 궁금합니다. 네.
IPL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눈에 차폐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차폐를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눈에서 홍채염이라든가 낮은 확률로 약간의 이제 자극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안과에서 IPL 시술을 할 때는 다 차폐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희로님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자주 보는 것 또한 이 안구 건조증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답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거, 컴퓨터 화면 자주 보는 거, 그래서 아예 그걸 지칭한 용어가 있습니다. VDT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미디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건조증이 더 악순환에 빠져서 더 심해지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볼 때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깜빡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눈물막 코팅이 덜 되고 더 많이 마르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안구 건조증과 연관된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게 다시 더 뻑뻑함을 유도하고 그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사용량이 많으면은 5살짜리 애들도 건조증 되어서 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 특히 요즘 스마트폰 노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5살 아이돌아니 좀 충격적입니다. 네, 구루미님께서는 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뻑뻑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한 6번에서 7번 정도 깜빡이면 괜찮긴 해요. 네. 사실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증상이 제법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잘 때 주로 눈이 뻑뻑하다고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조증 치료제 안약을 쓰는 게 도움될 때도 있고 혹은 자기 전에 안연고를 넣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행복함의 감사하자님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부작용이 걱정돼서 라식과 라섹 시술은 힘들 것 같고 렌즈 삽입술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4 정도인데요. 안과에서는 선생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수술이라고 라섹을 권한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부작용 위험성이 제일 적은 렌즈 삽입술을 받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은 부작용 측면에서는 뭐가 더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부작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식, 라섹 같은 거는 건조증을 좀 더 유발하는 게 있기는 한데요. 네. 렌즈 삽입술도 건조증을 유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더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렌즈 삽입술은 다른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네. 혹은 뭐 포도막염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안과 의사들 보기에는 그게 더 중증이라고 생각하는 병들이거든요. 네. 확률은 물론 높진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렌즈 삽입술보다는 아마 라식 라섹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가요? 아프지 말자님께서 아니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멋진 두 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신현정님 감사드리고요. 아프지 말자님께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저 같은 경우에 안구 건조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많이 불면 눈이 시려서 힘드네요.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시력 또한 떨어지나요? 네. 지금 아프지 말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전형적인 건조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뻑뻑하고 침침하고. 근데 시력이 실제로 영구적으로 계속 떨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건조증만 있다면은. 네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조증이 있을 때 눈물막이 코팅이 잘 안 되면은 앞유리창이 흐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찬바람 불면은 그 눈물막도 날아가면서 시려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건조증 치료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 노안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네요. 네. 건조증과 노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건조증은 나이가 드시면 건조증은 더 많이 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 분비 능력이 감소되는 게 있고요. 네네. 눈꺼풀염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건조증 증상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더 내 눈을 많이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나이스샷님께서 제가 라섹 시술을 한 뒤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눈이 따갑고요. 난시도 좀 심해진 것 같아 안과를 방문해 봤더니 안구 건조증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히알산 저만액 0.1%를 쓰고 있는데 혹시 이것보다 더 센 괜찮은 안구 건조증 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관리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 히알산 전만액이 우리가 흔히 처방받으시는 가장 대표적 인공 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공 눈물 이외에 건조증 치료제, 즉 내 네. 눈물 분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제를 쓰시면은 아마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고, 이제 건조증 관리 방법에서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오, 네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습도를 좀 올려주시고요. 미디어 사용량을 많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가 너무 어둡지 않게, 어두우면은 눈의 피로도가 높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지켜주는 거는 필수고요. 눈 영양제 중에서 건조증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오메가3입니다. 오, 오메가3. 예. 네. 그래서 모든 영양제 중에서 오메가3가 그래도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나는 오메가3 먹고 건조증이 다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 간혹 있습니다. 진짜요? 예. 와, 대박인데요? 그래서 오메가3 한번 드시기에 있다면은 한 달 이상 드셔보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다른 관리 방법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단은 꾸준히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오메가3 복용도 그렇고요. 하늘바다님께서는 50대입니다. 모니터를 오래 봐서 그런지 또 특히 그런 날은 흐린 느낌이 심해서 운전할 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나쁠 건 없는데요. 근데 이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능력은 실제로 별로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오래 본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근거리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서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눈의 피로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멀리 있는 운전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눈에 이제 초점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모니터 보실 때 30분마다 꼭 1, 2분씩 쉬어주거나 눈을 감아주거나 혹은 멀리 있는 걸 봐주는 즉 눈의 스트레칭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인공눈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좀 더 나으실 겁니다. 네. 예전에 SNS를 보다가 그 눈 스트레칭 방법 중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눈알을 한번 샥 그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하면 좋다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특별한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 눈은 먼 거를 볼 때는 가장 스트레칭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멀리 볼 수 있는 뭐 나무나 산 같은 게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럼 제일 최악인 게 아까 어두운 공간에서 보지 않는 게 좋다 하셨는데 이렇게 밤에 딱 자려다가 핸드폰을 켜는 순간 1시간이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또 옆에 있는 배우자나 또 뭐 그 기숙사 같은 경우 눈치 보이니 또 불을 켜요. 그런 게 정말 최악이네요. 네, 눈에서는 가장 힘들어합니다. 예. 밤에 여러분 스마트폰 네. 켜시면 안 됩니다. 네. 바닷물결님께서는 원장님 누전 폐쇄술은 어떤가요? 네, 이 누전 폐쇄술이 아까 전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눈물점 막의 삽입술에 해당하는 같은 용어로 누전 폐쇄술인데요. 네. 이것도 효과적인 건조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자, 눈꽃님은 주제랑은 조금 다른데요.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압이 정말 높은지 안과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안압이 높으면은 녹내장이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정말 안압이 높으면은 안과 의사들은 대부분 낮추려고 안압을 낮추는 그 안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료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안압을 높지 않게 뭔가 유지하고 싶은 이제 습관으로서는 과도한 숙임을 많이 한다든가 뭐
눈을 꽉 누르게 해줄 수 있는 뭐 수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수경을 오래 착용하지 말고 중간중간 벗어준다든가 네. 너무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요. 아프지 말자님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설악산 풍경님도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 들어서 눈이 너무 피로하고 초점도 안 맞고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난시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더 이렇게 집중하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인 듯한 그래서 난시 치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난시 치료 어려운 수술인가요? 아니면 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지 고민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조금은 다 자세한 상담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연령대가 만약에 40대 미만이시면은 그 만약에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력 교정술 나식 나색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눈 피로감을 덜어내는 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난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 피로감 위주로 되어 있는 즉 건조증 증상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은 좀 더 집중적인 건조증 치료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물 많이 먹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한님. 네. 그리고 네, 지마리아님께서 50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안구를 살짝만 눌러도 아픈데 이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가보시긴 해야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눈을 눌러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안구를 눌러서 아픈 경우에도 이제 눈꺼풀 염증이 있다든가 혹은 건조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 가능합니다. 네. 경희로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안구 건조증에서 나오는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건조증에서 나오는 증상으로 가능은 한데요. 그 눈꺼풀염이 있을 때 눈곱이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재밌네요. 부자 할매님께서 현재 당뇨 4년차 백내장이 있다 하는데 이에 좋은 좀 영양제 추천을 부탁합니다. 네, 일단은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최우선 관건이 되겠고요. 뭐 영양제는 당뇨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제한되는 거는 별로 없기는 한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루테인도 괜찮고 네. 뭐 고지혈증 있으시면 오메가3 드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던 눈 영양제일 텐데요. 네. 그런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하셔서 복용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백내장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자아잔틴 눈 영양제 네. 복용해도 괜찮은지요? 예, 지아잔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의사하고 상담을 해봐야 수는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제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질문을 마무리 지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먼제님께서 안구 건조증으로 평상시에 팥 주머니 찜질을 병원에서 권유받았는데 주머니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데우면 좋을까요? 네. 팥주머니 찜질을 이용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팥주머니에서 나오는 뭐 액체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이제 열을 전달하는 즉 온찜질 개념으로서는 건조증에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눈꺼풀염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온도는 보통은 40에서 45도. 너무 높으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40에서 45도로 한 10분 정도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네. 위에 아까 살짝 하나를 넘긴 것 같은데요.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 가면은 안약만 줍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답변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올라왔고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도 많고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한 방송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의 응원 댓글로 또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겨울철 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안구 건조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 눈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하고 있다 하며 내 자신을 좀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방송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녁에 스마트폰 키시지 마시고요. 생각나실 때도 멀리 바라봐 주시고 수분 섭취도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눈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원장님 오늘 정말 귀한 정보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 달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